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 세니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면 내가 소득이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다 때려요? 세금을? 그러진 않죠. 맞죠? 일정한 퍼센트를 곱해서 때리는데 그게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여기요. 자, 우리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부가가치죠. 이거에 대해서 세금 다 때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이라는 걸 곱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는 자고로 모든 나라가 부가가치세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10%, 10%.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10%입니다. 10%. 물론 0%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거를 가로를 풀어 써볼게. 가로를 풀어? 산수? 지금부터 하는 거 회계가 아니에요. 산수야.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매출 곱하기 세율에서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로 풀으면 그래서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얘 있죠.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세액이라고 해. 매출 세액. 매출 세액. 조심하셔야 돼요. 매출한 건 세율 곱하기 전입니다. 맞죠? 그리고 세액은 세율까지 곱한 후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시면 나중에 낚여보면 알아요. 좀 구분 잘 하시고. 그럼 우리가 매입 곱하기 세율은 뭐라고 할까요? 매입 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 세액. 근데 이 용어 꼭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특히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는 거 있죠. 요거 빼기 매입세액. 빼기 매입세액. 요 빼기 매입세액을 우리가 왜냐면 부가가치세 할 때 정말 자주 보실 거거든요. 이거. 얘를 매입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라고 해요. 매입세 공제. 맞죠? 그래서 앞으로 매입세 공제라고 하면 매입세액을 빼준다. 그럼 매입세액을 빼주면 당연히 세금이 주니까 좋지. 그죠? 네. 일단 요거는 미리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곧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잘못 띄운 겁니다. 나중에 띄웠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줘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 편의점 같은 데 말고 좋아하지 마시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내보신 적 없을 거야. 소득세는 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회사가 웬만해서 해주시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법이라는 게 세무서 입장에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라 입장에서.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세무서한테 세금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무서에 세금 내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시진 않잖아요. 세무서에. 그렇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 건 누가 내냐면 사업자라고 해요. 사업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 사장님은 개인 사업자.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핫하신 그 요식업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왜 갑자기 갑자기 뭐라 뜨뜻하고 예전에 왜 그런 걸까? 그죠? 우리 백모님. 그죠? 더본 코리아 있잖아요. 그 법인 사업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승냥이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뜯다 갑자기 뭔가가. 그죠? 그거 좀 힘드실 거예요, 요즘. 계속 유튜브도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요즘. 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사업자가. 그러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는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우리 세무서에 세금 갖다 내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별도의 언급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사업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어떤 뭐 값을 이렇게 끼울 때 뭐 영어 A, B, C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알죠? 그리고 별도로 소비자라고 해야지만 소비자인 거예요. 알죠? 그럼 자고로 우리 시험에는 우리가 법인 내요, 개인 내요? 법인 내요, 법인. 법인이니까 별도의 언급 없어도 법인 사업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 자, 여기 A는 사업자. 그 다음에 B 사업자. 그 다음에 C 사업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과 같은 소비자. 저도 소비자고. 이렇게. 그럼 자고로 요 위에 있는 100원, 400원, 500원 있죠? 이거는 제가 뭐를 의미하냐면 해당 사업자가 창출하고 싶은 부가가치다라고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A는 아까 부가가치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매출액에서 매입된 거는 이익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A 사업자는 100원의 이익을 내고 싶고, B 사업자는 400원의 이익 내고 싶고, C 사업자는 500의 이익을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건 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건 요 사업자들입니다. A, B, C 사업자들이지만요.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예요, 소비자. 우리가 내요. 소비세가 부가가치세는요.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에 대한 세금이에요. 소비세. 그러니까 소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세무세 내는 거 말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러면 지금 A, B, C 중에 누가 소비자한테 팔고 있어요? C. 맞죠? 그래서 C가 소비자한테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보실게요. 일단 여기 흐름 여기서 보시면 자 A가 1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요. 근데 A는 여기는 매입한 거다라고 생각해. 매입한 게 없대. 없으면 100원의 이익을 내려면 사업자 B한테 1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B는 A한테 1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럼 100원 주고 사왔어. 근데 B는 400원의 이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C한테 500원에 팔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B한테 500원에 매입을 했고, 그리고 가치를 500원, 즉 이익을 500원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익을. 500원에 사왔으니까 500원의 이익을 내려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되겠죠. 이 그림이 이해되시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예. 근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소비세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걷습니다. 소비자가 내야 돼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죠. 그러면 1000원에 파니까 1000원에 10%인 100원을 소비자한테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얼마를? 1100원. 1000원에 매출했고 1000원에 거기에 10% 10원까지 소비자한테 걷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세다 보니까 요 C가 세무서에 본인의 매출액 1000원 있잖아요. 요 1000원에 10%인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자고로 날짜는 일단 무시하세요. 지금 날짜 무시하신다. 알죠?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요. 내야 돼. 예, 근데 소비세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팔 때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 때, 예, 실제로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다가 매출액, 1000원에다가 매출액의 10%인 100원을 소비자한테 걷어요. 근데 이렇게 걷진 않습니다. 소비자한테 1000원에 만약에 음료수를 팔면서, 맞죠? 음료수를 팔면서, 고객님 소비자이시잖아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소비세입니다. 자, 1000원에, 원래는 1000원인데 이 물건은요,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꼭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욕을 줘요? 그렇죠. 욕을 주게 돼 있어. 내가 왜 했느냐고. 나 서민인데 미친. 죽을래? 이렇게 쌍욕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얌전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알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팔 때는 그냥 예, 고객님 이 음료수는 1,100원입니다. 이렇게 팔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막기 위해서. 알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료수를 1,100원에 사셨다면 음료수 값은 1,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최종 사업자죠. 최종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걷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단계 거래세, 단단계. 우리 단식할 때 단이 여러분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거래 한 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징수하는 걸 단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단단계 거래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사업자가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판 건 어떻게? A가 B한테 팔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B가 C한테 팔았잖아. 이때도 하라는 거야, 징수를.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냐면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는 현실적으로 모르잖아. 맞죠? 상대방이 누가 와도 이렇게 반바지 끌고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슬리퍼 이렇게 신고 맞죠?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나오신 거 주무셔가지고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그래서 그냥 거들하는 거야.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실제로는. 알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사업자가 팔기만 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오해하지 마세요. 다단계 거래세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단계 하니까 선생님 그건가요? 다단계? 제 친구가 다단계 빠졌을 거 아니고. 맞죠? 거래 단단계가 아니라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라는 게 다단계 거래세예요. 안 나올 것 같지? 시험이 된다고요. 잘 내요. 부가가치 처음 배우시니까 특징 잘 낸단 말이에요, 이거. 아셨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제 A는 B한테 100원에 여러분들 물건 또는 용역 서비스를 팔았죠? 물건이라고 할게요. 팔았어. 팔면은요, A는 B한테 100원에 팔 때, 그러면 내가 사업자인지 실제로 소비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알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부가가치세를 매출할 때 매출한 금액의 10%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B는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업자니까 당연히 알아요. 맞죠? 이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많이 주고받아 봤거든. 세무서 갖다 내고. 맞죠? 그래서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물건을 100원에 팔 때는 이때는 물건값 1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에 10% 10원 주세요라고 영수증을 줘요.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걷기 위해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 계산서라고 불러요. 세금 계산서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있는 계산서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건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A 입장에서는 100원에 매출을 했으니까 여기에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0원에다가 부가가치 10원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해줘요. 100원 더하기 부가가치세 10원 이렇게 발급해줘요. 아셨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B도 C한테 500원에 매출했잖아요. 500원에 매출했으니까 500원에 매출한 금액의 10%를 무조건 세무서에 내도 돼 있어요. 그럼 얼마 내야 돼? B는 세무서에 50원. 7월 25일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50원 내요. 자, 내는데 마찬가지겠죠. 50원을 지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B가
전가요? 아, 예, 부럽다. 자, 보시면, 저는 카톡이 안 와서요. 광고만 와서. 자, 그래서, 자, B가 C한테 500원에 팔 때, 팔 때, 뭐라고 하냐면, 저 500원에 부가가치세 50원 주세요. 라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500원은 본인이 먹고, 나머지 5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까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원칙적으로 10%를 낸다라고 했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A, B, C 이 세 명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합쳐서 얼마? 1,000원, 1,000원. 1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0원이 1,000원? 그렇죠. 1,000원이니까 그러면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원이면 1,000원에 10% 얼마 걷어야 돼요? 100원 걷어야 100원. 100원 걷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서 얼마를 걷었어요? 160원 걷었어요. 여기 A한테 10원 걷었고 B한테 50원 걷었고 그 다음에 C한테 100원 걷었잖아요. 다 해서 160원을 걷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당초 걷고자 하는 세금보다 60원을 더 걷었어요. 예,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맞죠? 60원 더 걷었잖아요. 그럼 쌩까? 더 걷어 세무서, 더 걷었네? 행복하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양아치잖아, 그러면. 맞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500원 있죠, 500원. 요 500원 있잖아요. 이 500원은 C의 매출액입니다. 맞죠? C의 매출액, C의 매출액, B의 매출액. B가 C한테 500원 팔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B의 매출액, 이 500원이죠, 지금. 맞죠? 500원인데, 지금 이 B의 매출액은 두 가지가 더해져 있어요. 뭐냐면 A의 부가가치, 즉 전단계 사업자, 매출하기 전단계 사업자의 A의 부가가치 100원에다가 전단계 사업자, 이렇게 할게요. 전단계 사업자. 자, A의 부가가치. 벌써부터 졸리죠? 그죠? 괜찮아.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 이런 것들 아셔야 좀 어려운 애들 돼서 나중에 어려운 애들이. 네, 100원에다가, 그 다음에 B 본인의 부가가치 얼마야? B 본인의. 40원? 400원, 400원. B 본인의 가치. 부가가치가 400원이잖아요. 이렇게 더해져 있어,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B 입장에서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400원에 400원. 그럼 400원이니까 400원에 10% 40원만 내면 돼. 맞죠? 내는데 지금 얼마 내고 있어요? 50원 내고 있잖아요. 50원. 그럼 이 50원을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분석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나중에 뭔가 중요한 어려운 거 이게 어려운 거 하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B가 낸 50원 있잖아요. 요 50원은 본인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이죠, 그냥. 요 50원은 전 단계 사업자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과 맞죠?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요렇게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동의되시겠죠? 요 B가 내고 있는 요 50원이죠. 50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10원 전 단계 사업자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 있죠? A가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 여기 냈는데 10원?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야. 10원 냈죠? 여기 요 10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10원이 주황색으로 할까? 있단 말이야. 여기 맞죠? 근데 다시 요
50원 안에 한 번 더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A가 10원을 냈는데 다시 B의 매출액에 우리가 A의 부가가치 100원이 포함돼서 거기에 10%인 10원을 B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내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전 단계에서 과세가 됐던 게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과세가 되는 거 우리가 이중과세라고 해요.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는 해야 돼요? 아니,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 주이는 거네. 안 돼. 두 번 때리는 거 알고, 이중과세는 안 돼요. 했죠? 그럼, 우리가 이중과세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A가 냈던 10원 있죠? 이거를 앞 단계에서 냈던 세금을 뒷 단계에서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 그죠? 빼주면 되잖아. 빼주면 되잖아. 10원 빼주면. 맞죠?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 단계에서 우리가 과세가 된 걸 뒷 단계에서 빼주면 앞 단계에서 과세가 된 건 과세가 된 효과 취소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그 10원 누가 줬어, 지금? 10원. 이 10원 누가 줬어? 부담은 실제로. 세무서에 A 갖다 냈지만 B가 10원 냈잖아요. A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B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B한테 빼줄게. 근데 그냥 빼주냐? 안 빼줘요. 뭐냐면 반드시 네가 A한테 요 부가가치세 10원을 줬다라는 아까 했던 세금 계산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제출하면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맞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된 매입세만 빼줘요. 그렇죠? 세무서는 막 이상한 거 안 빼줘. 그렇죠? 반드시 네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는 적법한 세법상 증명 서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반드시 받아야 빼줘. 입증이 돼야 돼. 됐죠? 받았다고 할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B한테 1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부가가치나 매출은 항상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누적돼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할까 C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기시겠지만 이제 짜증나잖아, 뭔가 좀,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A 단계에서 10원 과세했던 게 B한테 빼줬으니까 취소가 됐죠. 그럼 이 10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과세가 안 된 거임. 취소가 끝난 거잖아, 이제. 동의되셨죠? 과세 안 된 거임. 그렇죠. 그러면 지금 B가 50원 내고 있는 것. A와 B 누적 부가가치 500원에 10% 50원 잘 내고 있는 거면 10원 이미 취소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요. 안 좋은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여기 C 할게, C. 근데 진짜 보세요. 그럼 C가 내고 있는 요 100원 있죠? 여기다 쓸게요. 자, C가 내고 있는 요 100원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요 C가 내고 있는 100원 있잖아요. 이 100원이 뭐냐면 C의 매출액의 10%죠. C가 소비자한테 1,000원을 팔고 있잖아요. 매출액 있죠? 요게 1,000원? 맞잖아? 응.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전 단계 사업자들이 A, B죠. 전 단계 사업자들. 응. 전 단계 사업자들 A, B의 부가가치가 얼마? 누적으로 하면 500원이죠. 500원. 500원. 100원 더하기 400원이니까 500원. 둘 합치면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C 본인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할까? C 그래서 C예요. 가로 아닙니다. C 본인의 부가가치가 500원. 요렇게 이 두 개가 더해져서 C의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B가 내고 있는 100원 있잖아요. 그럼 요 1,000원에 10%인 100원 내고 있는 거네, 지금. 맞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 B의 누적 부가가치 그러면 여기 500원, 그냥 색깔 그냥 할게요. 어떡하냐, 이거? 할게요. 여기에 10%인 50원과, 그 다음에 B,
B래.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에 10%인 50원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지금 C가 100원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 C는 얼마만 내면 돼? 본인이 창출한 거 500원이 500원. 500원에 10%인 50원 내야 돼. 근데 지금 100원 내고 있잖아. 그 100원이 어떻게 구성되면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A, B의 누적 부가가치 50원에 대해서는 지금 B가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 다시 C의 매출액에 해당 부가가치가 누적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또 내고 있는 거예요. B가 냈는데 50원을. 맞죠? 그럼 어떻게? 다시 C한테 빼주면 되게 또 앞 단계에서 과세가 된 건 뒷 단계에서 빼주면 과세가 취소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50원을 C가 B한테 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C도 이 부가가치세 50원을 줬다라는 증빙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50원을 빼줘. 빼주면 이 50원도 과세가 취소가 된 효과지. 맞죠? B한테 50원 걷었다가 C한테 다시 50 빼줬으니까. 이렇게. 이건 FM대 보여드린 FM대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앞에서 10원 A한테 걷었지만 B한테 10원 빼줬으니까 10원 과세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B가 50원 냈지만 C한테 50원 빼줬으니까 과세 안 된 거고. 맞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100원 걷은 거 맞아요. 왜? A, B, C 전체 누적 부가가치는 1,000원이잖아. 그 1,000원을 소비자가, 소비세라며.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거, 이 누적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맞죠? 그러면 그 소비한 1,000원의 10%만 세무서가 걷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100원만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뭐냐면 이 100원은 다 누가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응? C? 소비자 돈으로 낸 거잖아. 물론 C가 갖다 내긴 하지만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제적인 부담은 소비자가 다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생각. 뭐냐면, 선생님, A한테 C 줬다가, 그죠? A는 B한테 뜯어서 낸 거고, B는 다시 A한테 10원 줬던 거 빼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A, B는 그냥 이딴 짓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 B도 C한테 50원 걷어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C도 50원을 B한테 줬지만 50원 빼잖아요. 맞죠? 그리고 C는 소비자한테 100원 받아서 내니까 사업자들은 경제적 부담 안 해요. 들리세요? 경제적 부담을 안 한다고. 물론 갖다 내긴 하지만 맞죠? 경제적인 부담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업자한테 팔 때 부가가치세를 걷어야 되고 왜 돌려주냐라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할까요? 뭐냐면 탈세 방지, 탈세.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이야 A가 B한테 10원을 걷어서 내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네, 꼭 낸다 모장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가끔씩 현금 결제 요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시면 얼마 깎아주겠다고? 맞죠? 이론상으로 갖다 내는 게 맞아. 맞죠? 근데 현실에서는 안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가 1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으면 A한테 10원을 줬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달라라는 거, 제출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B가 제출한 세금 계산서를 보고 A가 10원을 갖다 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무서는.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이야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니까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요. 이거만 하고 쉴게. 이거만 하고 쉴게. 네. 다 하게 돼 있어. 다 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 다 해요. 다만 이게 만약에 소득세나 법인세면 이때는 A가 요 100원에 대한 걸 지가 지돈 내야 돼. 법인세나 소득세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는 게 자기 돈 가지고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B가 A한테 100원 더하기 10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세무서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A가 10원을 내야 돼, 부가가치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사실물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가 매출을 100원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자료를 쓰려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 요거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좀 지울까? 그럼 지금 우리가 B한테 이렇게 10원 빼주는 게 매입세 공제다라고 해주고 10원 빼주는 거, 50원 빼주는 거. 얘네들 전부 다 뭘 빼주고 있냐면 앞에서 냈던 10원을 빼주는 거고 앞에서 냈던 50원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냈던 세액을 빼준다라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내일걸 시험에 전단계 세액을 빼준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하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게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설명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매출액의 10%를 세무서에 내게끔 돼 있어.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내게 되는 항상 그 매출액 안에는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누적돼 있단 말이야. 그럼 한 번 더 내잖아. 그래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지 매입세액 부담했다라고 빼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반드시 매출액이 과세가 돼.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지만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 누적돼 있잖아요. 그게 과세가 돼야지만 항상 이중과세가 되니까 매입세액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에 입증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주지만 이 매입세액을 빼주는 건 얘가 세금 계산서만 받는다고 안 빼줘요. 반드시 다시 매출해야 돼. 빼주는 거 매출해야 돼. 매출로 이어졌잖아. 다 500원 팔고 1000원 팔고. 맞죠?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안 돼. 그럼 안 빼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매입세 공제 요건은 두 가지 and입니다. 뭐냐면 반드시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받기에다가 반드시 과세 사업에 써야 돼, 그 물건을. 맞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과세 사업에 써도 되고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니면 과세 사업의 사용에 기여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세 사업의 그 재산 있죠. 그 자산을 직접적으로 과세 사업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를 내가 만약에 매입했어. 그렇죠? 그럼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제품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계 장치가 제품을 파는데 기여했죠. 매출에 기여했잖아요. 매출에 기여해도 빼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팔아도 되고 매출에 기여해도 되고. 아셨죠? 네, 됐어요. 자, 쉴게요. 자, 쉬셨다가 3시 10분에 봬요. 네, 주무세요. 혹시 음악 원하시는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수면 음악이라고?